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오늘은 함수, 순열, 그리고 조합 단원에서 수능 기출문제 10문제를 뽑아봤어요. 공지사항에다가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수능 기출문제 10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에 다음에 다 풀렸으면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봤나요? 자, 1번 어땠나요? 자, 1번 집합 x가 0, 1, 2, 3, 4 원소가 0, 1, 2, 3, 4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x,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는 정의역이 x고 공역도 x란 뜻이죠. 자, fx는 여기를 잘 보세요. 2x를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 gx는 f 합성 g하고 g 합성 f하고 같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g1은 3. 이 조건이 나와 있고, 자, 문제는 g0 플러스 g3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요. 원소는 0, 1, 2, 3,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1, 2, 3, 4 정의역, 공역 모두 같고요. 이게 함수 f고요. 자, 그리고 fx는 2x를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x의 원소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그걸 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은 바로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0에다가 2를 곱하면은 0이에요. 0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0입니다. 그래서 0은 0으로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1은 2를 곱하면은 2가 돼요. 2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2가 됩니다. 2로 대응시키고요. 그 다음 2는 2를 곱하면은 4가 돼요. 4. 맞죠? 4를 5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4가 됩니다. 그래서 4로 대응을 시키고요. 그리고 3은 2를 곱하면 6이 돼요. 6이 되니까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겠죠? 1로 대응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4가 있어요. 4에다가 2를 곱하면은 8이니까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됩니다. 자, 그럼 F가 완성이 됐어요. 자, F는 1대1 대응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자, 함수 F를 잘 보세요. G는 F 합성 G하고 G 합성 F하고 같다고 합니다. F 합성 G하고 G 합성 F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각 원소 0부터 4까지 정수가 있잖아요.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 G, 0 이것은 G, F, 0하고 같겠죠? 자, 우리는 F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F0 값도 알겠죠? 자, 0은 FA에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F0은 0이기 때문에 이게 G0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F하고 여기 G0이라고 나왔고 또 G0 그대로 나왔어요. 맞죠? F하고 여기 어떤 원소인지 몰라도 어떤 원소가 그대로 나왔어요. G형이라는 게 그대로 G형이 됐죠. 그것은 F를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이 바로 나오는 것은 0 말고는 없죠. 0은 F에서 0으로 가요. 나머지 1, 2, 3, 4는 다 다른 원소로 가죠. 1은 뭐 2로 가거나 뭐 2는 4로 가거나 그죠? 다르게 나오는데 0은 F에서 0으로 가. 따라서 G0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F, G1 같은 방법으로 자, G, F1과 같겠죠. 자, 그리고 1은 F에서 2로 갑니다. F1은 2예요. 그래서 G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에 나와 있죠. G1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G1이 3이기 때문에 여기가 F3이 됩니다. 자, 그리고 3은 F에 의해서 1로 가죠.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G2는 1이란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네요. 자, 문제는 일단 G0은 일단 우리가 구했고요. G3만 구하면 되네요. G3. 자, 그러면은 F, G3은 GF3. 자, 이것도 풀어보도록 해보면 F3은 F에 의해서 1로 가죠. F3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G1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야 되죠? G1은 여기 3이라고 나왔잖아요. G1은 3. 이게 또 G1이 3이에요. 3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F 몇이 3이 되죠? 3으로 대응되는 거 4네요, 4. F4가 F4가 3으로 대응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G3이 4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G3은 4가 되죠. 같은 방법을 하면은 G4도 계산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G0 플러스 G3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0하고 4를 더하면 되겠죠. 0하고 4를 더해서 최종 답은 4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번 많이 맞았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2번을 볼게요. 2번. 자, 2번은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써보면서 f의 역함수가 g라고 할 때 함수 y는 f하고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게 문제네요. f 역함수는 g인데 f하고 이 안에 2x 더하기 3이 있어요. 요거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일단 식이 복잡한 식이 나와 있어요. 뭐 2x 더하기 3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hx라는 것으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치환을 하면 일단 f 2x 더하기 3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것은 f 합성 h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것의 역함수, 자, 이것의 역함수, 즉 f 합성 h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함수를 다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위치가 반대로 되죠. h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 F 인버스 했는데, H 인버스 했고, 자, F 인버스는 G라고 했죠. 이게 G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G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H 인버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 인버스가 있죠. 자, HX라는 것은요, 2X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2X 더하기 3. 자, 이거 식이 1차식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자, 2x 더하기 3의 역함수 2배를 하고 3을 더했다. 거꾸로 풀기로 생각하면 되죠. 자, x로 시작하고 2배를 한 다음에 3을 더했다. 거꾸로 하면은 3을 빼고 2로 나누었다 하면은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 인버스 구했고요. 요 x 자리에다가 gx를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x에다가 gx를 넣으면 2분의 gx-3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로따로 써보면 2분의 1 gx-2분의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원하는 거의 답이 됐고, 자, y는 ag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3번. 자, 3번. 자, 유리함수 fx가 있어요. fx가 x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k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것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gx인데, 자, 곡선 gx의 두 점근선의 교점이 곡선 원래 함수인 fx 위에 있다. k를 구하시오 했는데요. 자, 이걸 먼저 fx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 연습 많이 했죠? x 플러스 4분의 자, 지금 분자인 x를 없애려고 합니다. 분모를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분모를 그대로 써주고 맞죠? 그리고 여기 3x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3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전개하면 여기 3x 똑같고 여기랑 그리고
여기가 k가 있으니까 k를 써주고요. 여기 전개하면은 12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를 해줘야 위에 있는 10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먼저 쓰면은 x 플러스 4분의 k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플러스 3이 돼요. 그죠? 자, 근데 이것을 x축으로 y축으로 몇 개 평행 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죠?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4,3 x는 여기 부호 반대로 y는 그대로 써보면 되겠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4,3이 함수 y 자 여기 fx 이 fx 그래프의 두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에요. 자 근데 이 자체를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다고 했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간다고 했기 때문에 3을 더하니까 6이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를 잘 다시 보면 자, 한번 보세요. gx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 gx의 두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마이너스 6,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마이너스 6,6 이것이 원래 함수인 y는 gx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y는 x 플러스 4분의 k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했고요. 자, 대입을 해보면 y에다 6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6은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래서 3을 이항을 시키니까 3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은 k 마이너스 12가 돼서 따라서 k는 6이라는 답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6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자, 곡선 y는 x분의 1 위에 두 점 있어요. 자, 두 점. a는 마이너스 1,1 여기 있고요. 여기. 그리고 b라는 것은 a분의 1. a는 1보다는 크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엔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 해발을 B'이라고 할 때 두 삼각형, 여기 색칠된 삼각형이 있죠?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하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우리는 S1, S2 넓이를 일단은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요 P라는 좌표가 또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 직선이 있죠?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까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 자, 일단 A하고 B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X성분에서 X성분을 뺀 거 분의 Y성분에서 Y성분을 뺀 거,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A 플러스 1이 되고요. A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A 플러스 1분의 통분 A분의 1 플러스 A가 되죠? 자, 번분수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곱한 것이 분모 A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곱한 게 분자 1 플러스 A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A분의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울기는 A분의 1이고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A분의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y는 기울기 a분의 1 괄호하고 x 마이너스 x1 여기가 x1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y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하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y는 전개를 해보면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y절편 구했어요. 이게 y절편이에요. 즉 q가 여기 y절편은 a분의 1 빼기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다시 직선,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또 직선이 이렇게 잘 안되네. 직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삼각형이 또 삼각형 두 개가 여기가 있고요. 자, 일단 잘 보세요. 여기 좌표가 a분의 1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 여기가 q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선분 OQ의 길이를 구해보면 자, 여기가 a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됩니다. 맞죠? 이 길이 OQ의 길이는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P는 X절편이에요. X절편이기 때문에 Y에다 0을 넣으면 X절편을 구할 수 있겠죠? Y에다 0을 넣어보면 0은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분의 1x는 이거 넘기니까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x는 양변에다가 a를 곱해야겠죠? a를 곱하면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x절편은 a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OP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OP의 길이는 여기 그대로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길이도 알아야 되죠? 자, B 프라임 P. 얘가 P예요. B 프라임 P 여기 길이는 자, 지금 B는 지금 여기 좌표가 A, A분의 1 여기가 B라고 했으니까 B 프라임은 A, A, 0이 되겠죠.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요 길이를 빼야겠죠. A-1을 빼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는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넓이. 자,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1번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삼각형의 넓이. 자, OP 곱하기 OQ. OP 곱하기 OQ. 그래서 여기는 1-a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일단은 B'P의 길이는 1이에요. 1. 아랫변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높이는 A분의 1이죠. A분의 1. 그 다음에 나누기 2니까. 그래서 2A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을 더하면 됩니다. 더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2를 해보면, 자, 일단은 1번은 2분의 1 쭉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1이 되죠. 더하기 2a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마이너스 2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2a분의 1이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2분의 a 또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a분의 1인데 여기 2a분의 1이 또 있으니까 이게 2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제 넓이가 됐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1 플러스 S2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최소값. 이 식의 최소값. 산술기하 평균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일단은 2분의 a하고 2a분의 2는 양수가 됩니다. 2분의 a 플러스 2a분의 2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자, 일단 요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은 같거나 크기를 2배의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해볼까요? 일단은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 뭐가 나오나요? 2가, 자, 써볼게요. 2분의 a 곱하기 2a분의 2. 자, 마이너스 1은 원래 있으니까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본 결과 2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1이고 유리화까지 해주면 최종 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 자, 이 식은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최소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할만했나요? 자,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 5번. 자, 두 함수 f하고 g가 있어요. f, g가 이렇게 나와 있고, 두 집합 a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거 천천히 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래프는 일단, 좌표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시작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1. 이 함수가 y는 fx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여기 a라는 것은 어떤 집합이냐면은 fx래요.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마이너스 1부터 0이면은 여기네요. 마이너스 1부터 0. 여기에 함수값.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0이죠. 쭉 올라가면서 0일 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은 루트 1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a는 이렇게 할게요. 0부터 1까지인데 여기 함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문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y라고 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g를 볼게요. 자, 분수함수 나왔죠? 자, 마찬가지. 자, 이것은 더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일단 점근선이 일단은 x는 1이에요. x는 1. x는 1. x는 1. 그리고 y는 q. 근데 q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략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이쯤에. 그래서 이게 y는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p가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b를 보세요. 자, gx가 원소인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함수값 gx. 자, 근데 이렇게 될 텐데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이 서로 같다고요. 두 집합 A하고 B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B도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의 함수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텐데 잘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함수값이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 돼야 돼요. 즉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를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여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가 0부터 1까지를 지나야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 점을 찍어 보고 이 두 점을 지나는 곡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함수값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함수값이 0부터 1까지 걸쳐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이죠. 마이너스 1,1과 0,0을 y는 gx가 이 두 점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gx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x-1분의 p 플러스 q라고 두었고 두 점을 지나기 때문에 두 점을 바로바로 대입을 해보면 y에다가 1을 넣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q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는 p 마이너스 2q가 되겠죠. 그리고 0,0을 넣어보면 자 0을 넣으면은 0은 자 y에다 0을 넣었고요. x에도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분의 p 플러스 q가 되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0은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p와 q가 나오겠죠.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p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q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q라는 것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q에다가 2를 넣으면 p 또한 구할 수가 있죠.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2, q도 2. 따라서 p 플러스 q는
4라는 최종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할 말 했나요? 자, 그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자, 함수 fx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루트 x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함수가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a하고 b에서 만난다. 그림과 같이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2차 함수가 있죠? 자, y는 x제곱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요거는 0보다 작은 쪽입니다. 자, 이것을 y축 대칭 해볼게요. y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마이너스 x를 제곱해봤자 y는 x제곱 그대로예요. 단지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x가 이제 0보다 큰 쪽이 되겠죠. 이쪽이 서로 생깁니다. 새로. 그죠? 자, 이것을 이번에는 y는 x축 대칭 이동해 볼게요. y는 x축 대칭. y는 x축 대칭이면은요. 이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이게 y는 x축이죠. 이 점선, 아까 새로 y는 x축으로, x축으로 대칭 이동한 요 y는 x제곱을 다시 y는 x로 대칭 이동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x하고 y를 부호가 아니라 y를 x를 y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y는 루트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변 루트를 씌우니까 물론 여기서는 x는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근데 잘 보면은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 그래프. 루트 x. 자, 즉 처음 있는 요 y는 x제곱 이것을 y축 대칭 이동하고 y는 x축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점이 있어요. 처음에 여기 이 점이 마이너스 2,4라고 했는데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y축 대칭.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x의 부호가 반대로 되죠. 그래서 x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은 2,4가 되고요. 자, 이것을 또 y는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x하고 y하고 위치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4,2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4 이것을 y축 대칭한 다음에 y는 x축 대칭을 하니까 4,2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점이 2점으로 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점이 켜져 있고 요 이 곡선을 90도로 이렇게 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양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연결을 해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으로, 이게 아니라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색칠한 부분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오려서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 부분이 잘려서 이쪽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을 색칠을 한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점이 0,0이고 그리고 A가 몇이죠? A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B가 4,2예요.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신발끈의 정리라고 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 2분의 1 절대값 그리고 여기 0, 0, 마이너스 2, 4, 4, 2, 그 다음에 0, 0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걸 다 더하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하면 됩니다. 2분의 1 절대값 이렇게 곱해봤자 0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은 0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곱하는 건요. 부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곱하면은 어차피 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16. 하지만 마이너스 16. 이쪽은 부호 반대입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0. 여기까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16 빼니까 마이너스 20인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2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다고 하네요. 이 가족이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5개의 의자에 모두 모두 앉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앉을 수 있는 곳은 1번 의자, 3번 의자, 5번 의자에 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명이 앉아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순열의 수랑 답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그러면은 2분이 자리를 앉았기 때문에 의자가 이제 3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1 그래서 36이라는 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을 보도록 할게요. 8번.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 A, B, C에 남김없이 담으라고 할 때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의 수 3개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A라는 그릇, B라는 그릇, C라는 그릇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서로 다른 과일 5개가 있는데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데요. 2개를 담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5개 중에서 2개를 A에다가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근데 그 과일이 예를 들어서 1번 과일이 1번, 2번, 2번, 1번 상관없죠.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조합의 수와 같게 됩니다. 자, 일단 A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러면은 어떤 과일이 있죠? 3개가 있죠. 총 5개라고 했기 때문에 2개가 들어갔어요. A에. 그러면은 A, B, C라는 과일이 있다고 할게요. 이 A, B, C 과일을 B나 C에다가 담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B하고 C에다가만 담으면 되니까 곱하기. 자,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B나 C 2가지 경우가 있고 B도 마찬가지죠. B나 C로 갈 수가 있고요. C라는 과일 또한 B나 C로 갈 수 있어요. 2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를 3번 곱하면 8. 그래서 최종 답은 80. 80까지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번. 같은 종류의 구슬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자, 또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네요. 일단 또 마찬가지 A, B, C라는 주머니가 있다고 할게요. 자, 같은 종류의 구슬 5개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5. 다 같은 거예요.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이
3개 이하가 되도록 넣는 방법의 수는 단 구슬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같은 종류의 구슬 5개를 여기다 집어 넣는데 3개 이하라고 했어요. 3개 이하. 3개 이하. 3개 이하가 되도록.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어떤 곳은 텅텅 비어 있고 어떤 곳은 1개, 어떤 곳은 4개 이러면 안 돼요. 3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하나도 없거나 2개가 들어가거나 3개 이건 괜찮죠? 3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3개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1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요. 또 해보면 어차피 계속 중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는 한 곳엔 2개 들어가고 한 곳은 3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 0, 2, 3, 0, 3, 2 뭐 이런 식으로 쭉 0, 2, 3을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자, 1,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3개 들어가는 경우 하나, 하나, 셋과 하나, 하나 그러니까 3개가 들어가는 곳이 여기가 3개, 여기가 3개, 여기가 3개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세 가지가 있겠죠? 여기가 3개가 들어가면은 여기는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3개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3개가 들어가면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는 경우예요. 3가지 더하기 그것도 마찬가지 한 군데는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2개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가 하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가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또 3가지예요. 그래서 6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최종 답은 12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봤나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2장이 있고요.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 4장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시트지 똑같은 색깔이에요. 2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긴 게 근데 모양 이거는 색깔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색깔이 다 달라요. 맞죠? 자, 여기 써 있죠. 정사각형 모양 시트지 색은 모두 이건 같은 거고 이건 같은 거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 색은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1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창문 4개가 있는 집이 있대요. 이런 예쁜 집이 있고요. 그림 2는 이 집에 창문 4개에 창문 4개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6장 시트지, 6장이 있는데 이 6장의 시트지를 붙인 경우에 예가 된다고 합니다. 이 집에 창문 4개에 시트지 6장을 빈틈없이 붙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된 거는 이렇게 4장 있으니까 2군데에다 붙일 수 있고 나머지는 요 같은 색깔이 있는 걸로 탁탁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4개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 자, 근데 붙이려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두 쪽의 창문에다가 붙일 수 있겠죠? 나머지 두 쪽은 이렇게 이걸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4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내야겠죠? 일단 4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없이 일단 골라볼게요. 그러면 42가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는 자, 창문 이제 2개를 이제 두 쪽을 골라냈다고 하겠습니다. 두 쪽을 골라냈으면은 자, 이것을 지금 총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또는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쪽 대각선을 붙이거나 이쪽 대각선을 붙이거나 두 가지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대각선이나 아니면 이쪽 대각선으로 붙이거나 두 가지. 그래서 총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이 네 가지를 다 그려준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이 시트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시트지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영역이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다 네 군데가 있겠죠. 당연히 네 개가 있고요. 자, 이 1, 2, 3, 4, 그러니까 1, 2, 3, 4 시트지를 여기다가 붙이는 총 경우의 수는 여기 하나 생각했을 때 이 네 개를 일렬로 쭉 배열하는 경우에 쓰겠죠. 그래서 4팩토리얼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여기하고 여기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시트지를 붙였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는 이 남아있는 이 정사각형의 시트지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C2 계산하면 6이고요. 곱하기 4 곱하기 자 4팩토리얼은 24가 됩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24 최종 답은 576까지가 되겠네요. 기말고사가 곧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기말고사에서 충분히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만나기로 할까요? 잘 지내세요. 안녕.